기후 학교. 오늘은 지금 이 시간 세계의 기후 대응 트렌드를 전해주는 분이시죠. 기후 테크 순환경제 전문 매체 그리니엄의 윤한섭 에디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디터님, 제가 에디터님 SNS 맨날 찾아가는 스토커잖아요. 에디터님 스토커.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4월, 5월. 네, 총선 끝나고 당선인 분들 좀 찾아뵙느라 바빴고요. 네.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까지 취재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이요. 네, 올해 11월에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열리거든요. 부산 협약하는. 그거요. 네. 그리고 지금 총선 당선자분들 만나면서 뭐 아무래도 기후 정책 이런 거 여쭤보셨나요? 네, 기후 특위 국회에서 어떻게 열 건지도 여쭤봤고요. 뭐 관련해서 예산 같은 것도 어떻게 할 건지도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헌재에서 지난 4월 23일 국내 첫 기후 헌법소원 공개 변론이 열렸다면서요. 네, 여기도 현장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바쁘시더라고요. 이제 보통 2,000건 정도 제기되는데 이날 어쨌든 10건 공개 변론이 열렸다는 거는 사법부 역시 이거를 좀 진지하게 보고 있다는 뜻인데 네. 일주일 뒤인 딱 다음 주 화요일에 2차 공개 변론이 헌재에서 열려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관심 기울여 주셔서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23일에요. 네. 2차 공개 변론이 예정돼 있다. 정말 그럼 많이 들어와 있네요.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이게 정말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분쟁이 많아지는 거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헌재에 제기한 2,000건 정도는 이게 전반적인 그냥 사회 전체로 봐주시면 되고요. 거기서 그 중에 한 4건, 네 건, 4건이 기후 지금 문제는 4건이 지금 통합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퀴즈 정답을 얘기해야 될 텐데요. 지구를 구하는 과학기술이란 말입니다. 기후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 전 세계적인 벤처 투자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이 분야 투자액은 전년에 비해서 20%가 늘었다고 해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기후 테크, 2번 부동산 테크. 투자하니까 하고 한쪽에 끌리실 수 있지만 지구를 구하는 과학 기술입니다. 네, 선생님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1번 기후테크입니다. 네, 기후테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4484님, 수원 북문의 이재홍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고요. 이윤희님, 퇴근길 오늘 왜 더 차가 많게 느껴질까요? 오늘의 기후 들으면서 좋은 저녁 시간 되기를 바라봅니다. 4542님, 어제부터 청취 중입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쭉 함께 할게요 하셨는데 4542님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청취하셨군요. 평택의 정석현 부장님, 오늘 동탄을 다녀왔는데요. 버스 정류장에 있는 버스 그림과 글을 보니까 오늘의 기후가 생각나서 촬영했습니다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버스 그림에 기후위기, 버스 이용, 탄소 중립, 존중과 배려, 우리의 작은 실천 이래서 화성에서 대중교통으로 버스를 타자는 캠페인 그림인가 봐요. 네, 딱 오늘의 기후가 생각났다고 하면서 보내주셨네요. 정석현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그 질문에서 저희가 퀴즈에서 전 세계적인 벤처 투자 침체에도 올 상반기 기후테크 투자액은 전년에 비해서 20% 늘었다. 이렇게 퀴즈를 냈는데요. 이게 뭐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이게 시장조사기관 피치북이 집계한 결과인데요. 올해 1월부터 3월, 즉 1분기에만 전 세계 기후테크 산업에 81억 달러가 투자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 규모이고요. 이게 지난해 1분기 57억 달러, 약 7조 원이 투자된 것과 비교해 어쨌든 늘어난 겁니다. 또 전체 거래의 약 80%가 북미와 유럽에서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고요. 이게 81억 달러가 투자사가 공개한 자료만 인용해서 일단 취합한 것이고 네. 비공개 자료까지 인용하면은 실제로는 더 많은 액수가 세계 기후테크 산업에 투자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57억에서 81억이면 침체된 상황에서 늘어난 거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기후테크 기업이 어느 정도 투자를 받았을까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1위가 어딜까요? 1위 가장 많이 받은 곳.
H2 그린스틸이란 스웨덴 기업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웨덴이요. 네, 2020년 설립된 기업이고요. 올해 1분기에 유치한 투자금만 5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 정도입니다. 이게 7조 원이라는 액수가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은데요. 2024년도 수원시 예산이 약 3조 741억 원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한 해 예산보다 2배 많은 기업이 이제 2배 많은 자금이 한 기업에게 투자된 거죠. H2 그린스틸. 문득 포스코 예산하고는 어떤 차이가 날까 궁금해지는데 HT 그린스틸이 어떤 곳이길래 1위를 했을까요? 이게 사명에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린스틸, 즉 녹색 철강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철강은 대개 석탄을 사용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높은 탄소 집약적인 산업인데요. 네. H2 그린스틸은 철강 생산에서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명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개발 중인 곳이고요.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통해 만들어진 그린 수소로 이제 철강을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네. 이게 이 기술을 사용할 경우 기존 대비 기존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보다 철강 생산 시에 배출량 한 95% 정도 줄일 수 있고요. 오. 이게 이번 투자금까지 포함해서 이 회사가 지금 모은 투자금은 109억 달러, 이제 약 14조 원에 이릅니다. 현재 투자금을 기반으로 스웨덴 북부의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환원 제철소를 건설 중이고요. 이르면 2025년에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철강을 만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철강은 수소로 만들었으니까 그린 철강이기도 하지만 그 수소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만든 수소니까 완전히 그린 철강이겠네요. 아하, 이게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지금 기술이 자신 있다는 걸 텐데 우리나라 포스코에서도 그린 철강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포스코 역시 수소 환원 제철로 좀 전환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기존 용광로를 수소 환원 제철 설비에 맞게 이제 교체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 비용이죠. 돈. 네, 포스코가 이거 설비 교체를 위해서는 약 40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이제 철강업계 녹색 전환에 지원하기로 한 규모가 2,098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게 이와 관련해 영국 기후 싱크탱크 E3G와 우리나라 기후솔루션이 최근 11개국의 철강 탄소화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네.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내 탈탄소화 정책이 11개국 중 8위로 낙제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긴 한데 실제 수소환원 제철 같은 기술로 가는 작은 비중이 현저히 적다고 두 기관은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할 걱정은 아니겠지만 40조가 필요한데 이게 정부 지원만 갖고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스웨덴 기업도 투자를 받는데 우리 포스코도 그린 철강 만드는 기술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투자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 돈이 어쨌든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그 용광로 같은 거를 바꿔야 네.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금 부족. 아유.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네, 두 번째로 투자를 많이 받은 기후테크는 어딘가요?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기업 어센트 엘리먼트입니다. 폐 배터리를 재활용한다고요? 네, 지난 1분기 7억 4천만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정도 투자금을 유치했고요. 2015년 설립된 기업입니다. 폐 배터리에서 희소금속을 개별적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한 곳이고요. 달리 말하면 이 기술만 있다면 리튬, 니켈, 망간 등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여기에 불순물만 따로 제거해서 양극재용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했어요.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기차나 배터리가 더 오래 달리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술 역시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거쳤고요. 기존 공정보다 배출량이 최대 49%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사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이 투자금 기반으로 미 남부 켄터키주에 공장을 건설 중인데요. 폐 배터리 재활용 또는 재사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돈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도 우리나라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술을 한다고 하면 리튬, 니켈, 망간을 이제 더 수입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말하자면 세계적으로는 광산에서 더 이상 걸 안 캐내도 되고 그러면서 탄소 절감이 되고 배터리가 그냥 버려져서 환경 오염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생산하는데 탄소 배출량은 51%가 더 줄어드는 거고 49%가 줄어드는 거고. 네. 폐 배터리가 자원이 돼서 리튬, 니켈, 망간을 수입 안 해도 된다면 이것도 투자해볼 만한 기술인데요. 음악 듣고 돈 맥클린의 빈센트입니다. 5부에서 계속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윤원섭 그리니엄 에디터님과 함께 올 1분기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5개 기후테크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4부에서 에너지에서도 탄소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로 그린 수소를 만들고 그 그린 수소로 탄소 배출 95%를 절감하는 그린 철강을 만든다. 스웨덴 기업, 녹색 철강 기업이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폐 배터리 재활용 기업. 그러니까 폐 배터리를 그 안에 있는 희소금속을 개별적으로 추출해서 리튬, 니켈, 망간 이런 핵심 광물을 폐 배터리에서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49%까지 또 공정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배터리 버릴 때마다 찜찜한데 귀가 솔깃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윤원섭 에디터님 3위는 어디일까요? 3위 역시 미국 기후테크 스타트업입니다. 2013년 설립된 배터리 전문 기업 나트론 에너지가 차지했습니다. 여기도 배터리인가요? 네, 여기 약 1억 8,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585억 원 정도 투자받았고요. 전기차가 대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잖아요. 이제 주목할 점은 이 기업은 리튬이 아닌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으로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 소금으로 그러면은 전기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배터리에 주로 리튬이 사용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전기차가 오래 달리기 위해선 배터리에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어야 하는데요. 리튬이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그만큼 적당하다는 겁니다. 다만 리튬이 추출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심해요. 네. 리튬이 이제 현재 소금 호수에서 추출이 되는데 리튬 1톤당 지하수 최대 200만 리터가 소비됩니다. 올림픽 등 국제 대회에 있는 수영장 하나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리튬 1톤을 네. 채취하는데 올림픽 수영장 하나가 사라진다. 그렇습니다. 반면 나트륨은 리튬보다는 재료가 구하기 쉽고 환경 영향 역시 낮다는 것이 이쪽의 주장입니다. 네. 이 기업은 기존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좀 극복하고자 에너지 밀도를 좀 많이 높였거든요. 네. 현재 미 북부 미시간주에서 이거 나트륨 이온 배터리 대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만큼 성능이 좋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 그거를 위해서 사실 좀 많은 기업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소금 우리가 먹는 소금도 혹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 부족해지는 거 아닌가 떨리지만 어쨌든 리튬이 주는 환경 피해가 없다. 3위는 소금으로 전기차를 달리게 할 수 있는 나트륨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궁금한 게 아까 그 폐 배터리 재활용도 그렇고요. 지금 이 나트륨 배터리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업이나 기술이 없을까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다만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모두 한국에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이 국내 배터리 3사라 부르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이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기술 개발을 좀 확장하고 있습니다. LG, 삼성, SK에서. 이 배터리 3사가 해외 기업과 협력해서 합작법인 설립한 형태도 많고요. 앞서 설명한 2위죠. 그 네. 투자 가장 많이 받았던 어센트 엘리멘트 같은 경우에도 최대 주주가 우리나라 SK 에코플랜트입니다. 양사가 합작법인 설립도 추진 중인데요. 네. 지분 확보, 합작법인 등을 통해서 기존 기업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과 네트워킹을 좀 포섭해서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폐배터리 재활용에는 우리나라 기업도 관여가 된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기술이 다 있다고 하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없진 않을 텐데 하는 항상. 4위는 어디였을까요? 4위는 미국 라일락 솔루션에게 돌아갔습니다. 라일락이요? 네. 이름이 좀 신기하죠. 네. 이 기업이 역시 리튬 추출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직접 리튬 추출이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금 호수를 증발시켜 리튬을 얻는 기존 방식과 달리 물에서 리튬만 흡착하는 기술이고요.
그러면 수영장이 안 없어져도 되고 그렇죠. 물속에서 리튬만 쏙쏙 가져오는 그렇죠. 건가요? 더 낮은 농도에서 리튬 추출도 가능합니다. 생산 시간도 기존보다 더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토양 오염이나 생물 다양성 손실 같은 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데요. 네. 물론 물과 에너지 소비량이 모두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주요 기업 중에서는 직접 이제 리튬 추출 기술의 상용화에 거의 성공한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지난 2월 시리즈 C 투자 결과 빌 게이츠의 기후 펀드죠.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 등으로부터 1억 4,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아하. 근데 제가 말씀하시는 중에 지난 2월 시리즈 C 투자 결과 빌 게이츠의 기후 펀드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에서 투자금 유치에 성공했다 하시니까 C 투자는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투자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씨앗을 뜻하는 시드 투자부터 시리즈 A, B, C, D 알파벳으로 투자를 좀 구분을 하는데요.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C, D 이렇게 가면요. 기업 규모가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투자 액수도 커지고요. 보통 시드와 시리즈 A 단계까지를 초기 단계 스타트업으로 보고 있고요. 시리즈 B부터는 중반 또는 후기 단계 스타트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일락 솔루션이 물에서 리튬만 쏙쏙 빼내는 기술 이거는 상당히 지금 상용화가 가능하고 인정을 받은 단계겠네요. C까지 갔으면. C까지 갔으면은 네, 거의 상용화에 가까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5위는 어딜까요? 마지막 5위 역시 미국 기업입니다. 네. 2019년 설립된 탄소 회계 스타트업 워테쉐드입니다. 탄소 회계란 뜻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이 일정 기간 배출한 온실가스를 측정해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해 탄소 회계 소프트웨어를 운영 중인데요. 공급망 내 스코프 3 간접 배출량 개선 등을 위한 좀 이게 이런 소프트웨어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유럽 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나 미국 기후 공시 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아래 하청업체들에 있는 배출량까지 모두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업이 내뿜은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표준에 맞게 계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운영 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진짜 중요해지겠네요. 탄소 국경 조정제도 하고 기후 공시하는데 누가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냐 하면 여기서 지금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기후 대응을 위해선 탄소 회계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상위 6개 은행 중 4곳이 이곳의 소프트웨어를 지금 사용 중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지난 2월 시리즈 C 투자에서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65억 원 규모의 자본금을 유치했습니다. 당시 엘고어 미국 전 부통령이 투자에 참여해 더 화제를 모았고요. 아, 엘고어 부통령께서 투자할 돈이 있으시구나. 유치를 했겠죠 또. 그렇죠. 이분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전도사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전 세계가 관심을 갖도록 큰 일을 했었죠 그때. 네, 1, 2, 3, 4, 5위를 봤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지 이 기후테크 해외 투자 시장이 어떤지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셀린 디온이 부릅니다. Because You Loved Me. 기후테크 순환경제 전문 매체 그리니엄의 윤원섭 에디터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1, 2, 3, 4, 5위 기후테크에서 이번 1분기에 가장 많이 투자를 받은 곳이 어딘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높고 또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후테크라는 뜻이니까 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하는 이유 때문에 살펴봤는데요. 역시 이런 얘기를 쭉 듣고 나면 그게 제일 궁금해요, 에디터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있나? 어디가 하나? 무엇을?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국내는 어떤가요? 탄소 회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여러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2021년 설립된 엔츠라는 기업이 대표적이고요. 네. 기업형 탄소 회계 플랫폼 엔스코프를 운영 중입니다. 국제 탄소 회계 기준을 기반으로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관련해서 감축 로드맵이나 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는 걸 알려졌고요. SK 에코플랜트 등 국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대다수가 고객사로 두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렇게 기업형 탄소 회계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이런 업체들이 좀 글로벌 세계 시장에 나가서 투자를 받고 역할을 크게 하고 회사의 몸집을 불리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나요? 그래서 아니면 투자사분들이 다들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국내 시장은 너무 작다. 너무 작다. 너무 작다. 그래서 글로벌로 진출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관련해서 뭐 영어 컨설팅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해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엔츠 또한 마찬가지고요. 좀 나중에는 기후테크 1위부터 10위 할 때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도 좀 들어가고 그러면 좋을 텐데요. 기술이 있는데 뭔가 키우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들으면서. 해외 투자 시장에서 이 기후테크는 전망이 좋은 건가요, 지금? 자, 1분기 자료를 집계한 시장조사기관 피치북은요. 기후테크 산업이 주요 10개 산업 중에서 6번째로 전망을 좋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미국발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투자시장 전반이 좀 많이 얼어붙은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이어서. 네. 그럼에도 기후대응과 청정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된다는 점, 현 전망이 일단 계속된다는 건 일단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는 계속 좋다고 일단 다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 철강 배터리 쪽에 많은 돈이 몰려간 것도 있고요. 네. 일명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한다는 좀 지적이 나옵니다. 죽음의 계곡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시리즈 B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받지 못해서 망하는 거를 말하거든요. 아까 시드머니 막 이제 씨앗을 주는 거기서 A, B, C, D가 있다고 했는데 A, B까지 왔는데 C, D로 못 넘어오고 네. 끝나는 기업이 있다는 거죠. 이게 상용화를 딱 할 단계 이제 거기서 사실 투자가 멈추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분기 거래 상당수가 사실 시드나 시리즈 A 같은 초기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에게 좀 나눠서 좀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시리즈 B 단계의 경우에는 투자사들이 투자 리스크 때문에 좀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수익화 부분에서 여전히 좀 확신이 없던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피치북 이외에도 뭐 기후테크 전문 시장 조사 기관들이 모두 뭐 죽음의 격차를 좀 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적을 좀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보면 기술이 있다면은 이게 수익화 문제는 사실 정책이 어떻게 가냐하고 연관돼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술이 없는 게 아닌데 수요가 없는 게 아닌데 연결해주는 사회 분위기 정책일 것 같은데요. 얘기를 쭉 들으면서 1, 2, 3, 4, 5위가 1위가 그린 철강, 2, 3, 4위가 여러 배터리를 어떻게 탄소 절감하느냐, 배터리 생산에서 5위가 이 탄소 회계에 대한 거였는데요. 2, 3, 4위가 다 배터리니까 저는 왠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IT 시대로 지금 이제 계속 가면서 배터리하고 철강이 그만큼 중요한 소재여서 그런가? 그 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도구인 것도 많고 네. 그 두 산업이 좀 탄소가 사실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긴 만큼 네. 거기 투자가 확실히 되고 녹색 전환이 확실히 됐을 때 그만큼 사실 감축도 확 크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철강과 배터리 쪽 네. 그리고 에너지 여기서 이제 탄소 감축이 확 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또 기업들이 하나 스웨덴 하나 빼고 4개가 다 미국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래서 뭔가 미국에만 이 신기술이 다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계속 있었으면 다른 나라들도 있을 텐데 역시 투자자가 유럽이나 북미 쪽 투자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 업체들이 더 많이 투자를 받는 걸까요? 이것도 있고 미국 아까 그 정책 기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기후 대응과 에너지 안보 위해 가지고 밀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게 좀 사실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국내 기업들도 그 북미에 있는 기후테크 기업들에게 좀 투자를 많이 하거나 현재 공장 건설을 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기는 아까 그 2위 기업 결국 우리나라 SK가 가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부 보조금 정책도 영향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기후테크 투자가 활발해지고 우리나라 기술 스타트업들이 좀 성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스타트업에서요.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9%입니다. 네. 유명 회계법인 관계자분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후테크 기업이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는 점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기후테크 산업 자체가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수익이 확실히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소비재와 달리 정부가 나서서 사실 구매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예요. 철강이나 에너지.
소비재를 만들면 사실 누군가 사가잖아요. 근데 네. 기후 대응 기술은 사실 일반 개인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기는 그렇네요. 기후 대응 기술은 그거는 정말 정부가 사실 나서서 사주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질 못합니다. 그 점에서 사실 정책 뒷받침이 매우 필요하단 말이고요. 해외에서는 사실 뭐 IRA나 EU의 탄소중립산업법이나 정부가 실증 지원을 통해서 투자 매력도를 좀 많이 높여주고 있습니다. 실증 지원을 정부가 직접 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인다는 그렇죠. 거죠. 정부의 정책 자체가 어쨌든 투자를 계속해도 된다라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반면 국내에서는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좀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R&D 예산이 삭감이 됐을 때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저도 전해 들었거든요.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요? 이게 기후테크는 어쨌든 딥테크라고 해가지고 기술 개발이 꽤 오래돼야 되는데 네. 그 때문에 R&D 지원을 좀 많이 받으시는 편이거든요. 근데 예산이 삭감됐다는 신호는 정부가 어쨌든 투자를 그만하려는 신호가 아닐까라는 게 어쨌든 시장 전반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쨌든 투자액도 확대가 좀 돼야 되고요. 나아가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이 어쨌든 국내도 좀 절실하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은 역시 정부의 R&D 예산일까요? 정부의 R&D나 뭐 연구 인력 지원이나 연구 인력 지원. 교육 과정도 사실 전반적으로 다 포함된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구매를 해야 시장이 일단 형성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청정에너지 기술에서 앞서가 버렸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거기는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그런 산업을 육성했을 테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 미국, EU, 일본, 중국 모두 주요국 모두가 이 청정에너지 기술, 기후테크 자체를 자국 내에서 육성해서 보급하는 거를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더 많이 키우려고 하고 더 많이 투자를 하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부에서 R&D를 줄인다 하면은 그게 투자 시장 전반적으로 이 시장이 안전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줘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기업이니까 시장에서 알아서 투자받아 하지만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갖냐가 투자자들에게 시그널을 준다는 거잖아요. 하하, 또 그게 그런 거였군요. 네. 지금까지 기후테크 순환경제 전문 매체 그리니엄의 윤원섭 에디터님 얘기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여태까지 오늘의 기후에서 했던 얘기가 뭔가 좀 총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기후테크로. 감사합니다, 에디터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